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슈가 풍성한 날이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미중 무역 협상 드디어 연말 접어들면서 결실을 맺는 걸까요? 합의됐다라는 외신 보도들 오늘 밤 그리고 개장하기 전까지 꾸준히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외 변수들 이제 슬슬 하나씩 해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시한이 오늘 15일 정도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디데이로 해서 상당히 좀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간밤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인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외신 보도들 내용은 보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담고 있는지도 세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산 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연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50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외에도 불확실성 해소는 꾸준히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좀 보시면은요, 이슈 많았죠, 간밤에.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조기 총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 발표는 안 났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거의 개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이 브렉시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도 간밤에 마무리됐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또 EU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까지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남긴 시사점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유안타증권 글로벌 투자팀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지금 외신들 보도를 보면은 뭐 사인을 했다, 혹은 승인을 했다, 합의를 했다, 약간의 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된 건가요? 네,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죠.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5일 날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크게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의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한 중국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중소은행들의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협상을 타결했다 안 했다 뭐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 방향 자체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지금 뭐 내용 보면은 뭐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이 됐고요. 또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가 됐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 부분에 있어서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500억 달러의 농산물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의 바가 없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상은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1차 합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 어떤 기술력을 빼오가던 뭐 어떤 인권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를 미국은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이 미국에 바라는 부분은 이런 지금 무역 협상 관련돼서 관세 부분을 때리면서의 영향을 주는 부분을 줄여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그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1차 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영국 쪽에서 조기 총선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예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수당 집권이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20석 이상의 의석 확보 시 법안 발의가 용이합니다. 지금 여당 보수당이 총 368석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317석에서 51석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 확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노동당이 191석 확보를 예상하고 있고 기존 262석에서 71석 줄어드는 그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55석 확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 35석에서 20석 플러스 될 거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유민주당 13석 확보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 12석에서 플러스 1석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압승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인데 이럴 경우에 브렉시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자, 보수당이 집권이 될 것이 유력하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보리슨 존슨 총리가 보수당 집권 시에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완수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차가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따라서 파운드화가 큰 폭 절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야당 집권 시에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6개월 내에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보수당 집권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계속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이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예상대로 브렉시트는 좀 꾸준히 진행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22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사실 워낙에 이벤트가 많아서 살짝 묻힌 감도 없잖아 있는데요. 22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나왔나요? 네, 지금 22일 주요 발표 내용을 보시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를 하고요.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 0.25%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충분히 근접할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금리를 현행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달 11월부터 시작된 200억 유로 약 26조 4천억 원 수준의 순자산 매입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월 단위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상당 기간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화 정책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회의여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투자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성향이라든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정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새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분야의 정책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정책 검토에 기후 변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들을 포함해서 주요한 변화 요인들을 반영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대부분 다 현재의 현행 관련된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용 중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기에 정책 검토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고 얘기했고요. 모든 영역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 재정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계속 유연한데 재정 정책 부분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전체적인 변화 자체는 유럽 쪽에서 통화와 재정 정책이 모두 다 부양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던 거는 뭐 비둘기파냐 매파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분이 자기는 부엉이과에 가깝다 말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하방 쪽에서 상방 쪽으로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니신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가운데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22의 정책 방향은 양적 완화, 통화 완화책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1%대 초반 정도에서 회복을 해서
1%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자세한 분석해 주셨네요.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이슈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부분은 물론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시 측면에서 우리 증시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간밤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 시장의 영향, 사실 어제 이 시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관세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 얘기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관세 부과도 안 하고 뭐 얘기도 잘 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백악관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죠. 맞아요. 공식 발표는 안 나왔어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트럼프가 트윗도 했고 뭐 이제 유력한 이제 어떤 그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그 보도된 내용대로라면은 사실 20딜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관세를 취소죠. 유예가 아니라 취소하겠다고 그랬고 기존의 관세를 절반까지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거의 빅딜은 아니더라도 미들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크게 이번에 좀 합의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상당히 크게 또 뭔가를 또 내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뭔가가 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뭐 추측이 좀 가능하고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망들이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JP 모건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어제는 노무라 증권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증권사인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뭐 내년도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 전망치가 20% 이상 증가할 거다. 뭐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본다면은 이 소식이 상당히 우리 시장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오늘 보면은 제가 어제 환율 1185원 밑으로 빠지는 거 중요하다 이랬는데 뭐 아주 훅 빠져버렸죠. 1170원 초반이니까요. 이제는 뭐 이제 외국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 보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하는 종목이 지금 전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시장이 강화되고 있는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협상 이 이슈에서 이제는 좀 자유로워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조금은 소멸, 불확실성도 좀 없고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일희비하는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될까요? 이제는 요 이슈가 이제 그 백악관 발표가 이제 뭐 나겠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뒷전으로 좀 이렇게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 그런 부분들로 좀 움직일 것 같고 걱정하고 있던 부분은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고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그 미국 시장 장 이후에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채권 팔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려고 자금이 준비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은 다음 주에 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고요. 그리고 1월 효과까지도 저는 내년 3월까지도 지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조금은 차치해 두고 다른 쪽의 시선을 좀 넓게 써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유럽 쪽의 이슈도 많아서요. 저희가 앞서서 안 다뤄본 유럽 이슈 쪽 가운데 하나가 EU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뭔가 좀 잡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주요 의제들을 다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이제 소식 들리는 것 중에는 크게 3가지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인데 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제 6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들이. 근데 요즘에 보면 러시아하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분쟁 중인데 분쟁을 이제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EU가 너네 정말로 분쟁 마무리 짓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겠다 하는 이제 6개월이라는 시한을 잡아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 부분은 이제 경제 제재는 아마 걷어들일 걸로 보여요. EU가 러시아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이제 싸우는 거 그만하고 화해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거죠. 아마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이슈는 아니죠. 왜냐하면 분쟁을 서로 해야지 미국 쪽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네.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미국은 좀 싫어할 만한 부분인데 네. 유럽 쪽에는 도움이 좀 될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요즘에 그 WTO가 지금 상속 이유가 지금 정지를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탈퇴. 예, 그 탈퇴 움직임이 있고 또 상소위원이 임기가 다 됐는데 네. 미국이 선임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WTO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구의 어떤 행동들을 갖다가 이제 정지시켜버린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EU 정상회담들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EU의 어떤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면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대항 조치하겠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거죠. 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미국이 혹시라도 모를 관세 공격에 대비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후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보게 되면 이제 조금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독일 이런 데들은 기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너무 기후 쪽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근데 프랑스나 이런 쪽은 좋아하는 것 같고 특히 원자력 부분에서 조금 갈리는데 독일은 원자력 같은 부분들을 독일은 오히려 이제 또 원자력 쓰지 말자 이러는데 프랑스는 또 쓰자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네. 이제 EU 쪽에서 어떤 한쪽으로 만약에 의견이 모아지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네네. 전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일 것도 같습니다. 두루두루 볼 내용이 많았네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을 했고요. 또 뭐 환시라든지 채권 시장 벌써부터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 반응도 좀 압축해서 알려주시죠. 지금 간밤에는 사실상 그렇게 뭐 크게 저기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파운드화가 지금 2% 이상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예, 영국 쪽에서 뭐 이제 그 출구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좀, 네. 지금 이제 보수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유로화는 0.4%밖에 안 뜹니다. 그 유로화는 사실 그 영국 총선 결과라기보다는 미중 무역 합의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럽 쪽에서 지금 영국이 총선이 보수당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예. 단지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도 긍정적이고 또 이쪽에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어떤 그 불확실성도 좀 제거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 예, 호재성으로 좀 인식은 할 수 있다 보입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좀 좋은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좀 소멸된 재료라면 또 앞으로 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이제 유럽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파운드화 그 상승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달러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빠지는데 달러가 갑자기 올라버리면 또 원달러 환율 또 상승 압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안 좋은데 근데 다행히 같이, 요 근래 네. 예, 파운드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네. 단지 이제 한 가지는 영국의 존슨 총리도 참 만만치 않게 또 충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도장 찍었거든요, EU하고 같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1월 말에 이제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또 재협상하자고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파운드가 또 떨어지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재부각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요 근래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유럽 이슈에는 거의 반응을 잘 안 하고요. 예, 쿠션 먹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력은 뭐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미중 영향권에서도 조금 벗어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좋은 거예요. 미중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면 안 되고요. 서서히. 예, 서서히 이제 네. 벗어날 거고 특히 이제 미중 영향이 지금부터는 이제 뭘 달아 올려야 되냐면은 경기 전망치를 슬슬 달아 올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그쪽 섹터를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 네. 가는 쪽이 조금 더 갈 겁니다. 예, IT 이런 쪽 있죠? 네네. 그쪽이 좀 더 잘 갈 거고 경기 민감 섹터는 조금 더 눈치 보기가 있을 거예요. 경기 전망치가 네네. 과연 정말로 돌아서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한 후에 제대로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를 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으네요. 네.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